자, 토지 임차권과 법정지상권의 함정 써 있는데 요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A의 땅이 있고 A의 건물이 있어요. 그럼 A의 토지 위에 A의 건물이 있고 이들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이후에 이게 한쪽만 분리매각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볼 얘기는 짝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A의 토지가 있고 B의 건물이 있어요.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착공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건축 허가 받고 착공을 하고 사용 승인 받았다면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B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토지만 경매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법정지상권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요 내용에 대해서 C가 낙찰을 받고 B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B랑 부딪히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없어 치워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법정지상권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아니고 좀 다른 게 있어. 비슷해.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존치 목적에 토지 임차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임차권의 법정지상권의 함정 읽어볼게요. A 토지에 B 조리식 건물이 있다. A 소유 토지 위에 B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식으로 한 후 완공, 사용 승인을 받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때 A의 토지만이 경매로 나오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살핀 C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 물건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 이후 낙찰자 C는 건물 소유주인 B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소송에서 낙찰자 C가 승소할까? 실제 판결은 건물주 B가 승소, 낙찰자 C가 패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변론 때 제출한 건축주 B의 서류 한 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여러분 질문,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매 강의할 때 임차권을 두 자로 줄이죠. 개털.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거다. 개털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이란 그 물권에 갖는 절대적 권리로 배타적인 대항력이 있는데 반해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채권이 물권화되어 대항력이 있는 5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택임대차 전입신고 점유하면 대항력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 사업개시, 영업개시,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 있죠. 세 번째,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죠. 네 번째는 농지법상의 농지임차인, 즉 아버지가 죽은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차했다. 임차인 들어왔죠? 그럼 이것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물 보존 목적의 차지임차권이다. 즉 땅을 빌려서 임대계약 맺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이땐 대항력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차지임차권을 모르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 민법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에도 임차인은 지상건물에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후패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어때요? 토지 임차권은 존재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 소유 토지 C에게 매각됐다. 경매로. 그럼 C는 B랑 딱 보면 B는 대항력이 있잖아요. 나 건물에 토지 임차인이야. 대항력이 있어. 누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A 소유 토지 위에 B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C에게 토지만을 매각하였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C가 건물주 B에게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이유로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건물 철거를 주장하였을 때 이는 B와 C의 개인 간의 분쟁이지만 나아가 멀쩡한 건물 철거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를 이야기하게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은 일정 규정을 갖추었을 때 건물주에 대항력을 부여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따라서 토지임대차에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권은 지상 건물을 짓고 이를 보존 등기할 때는 삼재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땅에 경매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세차장, 카센터, 타이어 가게. 그럼 이 땅에 저당권이 없었다. 그러면 저당권 없는 상태에서 토지 임대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이 위에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했으면 A 토지 위에 B가 대항력이 생겨요. 이해됐죠? 저당권이 있다 문제가 없는데 저당권이 없다면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 채권이 개털이지만 건물 짓는 순간 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거나 되는 것처럼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낙찰 받고 나가 이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못 나가 이러면 임대 계약 기간 동안은 못 나가고 나중에 기간 끝났을 때는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에 대한 부속물 매수권이 있으니까 줄 거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되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뒤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낙찰자 C가 패소한 이유는 이제 알겠는가? 바로 건물주 B가 판세게 내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 때문이다.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지만 토지 임대차 차지권은 대항력으로 이긴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경매시장에 등장하면 단순히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입찰자가 토지 임대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다.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 있는 설계사무소 방문하여서 해당 소유 토지에 B가 건물지대 토지상권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알아봐야 된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놓치는 거죠. 법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뭐 뒤에 있는 얘기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민법 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업, 식목, 체험, 목축을 독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는 제 283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283조 보면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에 건물 기타 수목이 현존할 때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갈래? 안 나간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그거 다 사줘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타이어 가게, 카센터, 세차장 건물을 계약 끝나니까 나 갱신 요구해. 그러면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거 다 사줘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건 상당히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사항들이죠.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한껏 드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예.